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제366화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의 이 작가입니다. 2024년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지사, 연방 및 주시회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의 해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미국 내엔 인플레이션 등 경제, 그리고 각 지역엔 각종 개발 프로젝트나 의료교육, 사회적 긴장 등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또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유권자들의 제대로 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 정계에 진출하는 한인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선거에서 한인들의 약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11월 총선에서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미셸 강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우리 강 후보님, 지금 계시는 곳 요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기온이 한 50도 정도 되는데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우선, 제가 미셸 강 후보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중앙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 1992년 미국으로 이민, 조지아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 2018년엔 한인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애틀란타 한인 상공회의소 19기 민주평통,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등 한인단체를 위해 봉사하면서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를 연결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6일에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위원회를 결성한 일원으로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며 미국 신문, 잡지, 매체를 통해 아시안 증오범죄 종식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봉사상, 조지아 아시안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아시아 어메리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 AAPI 아웃리치 인게이지먼트 대표이십니다. 어제 첫 공식 후원 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지역 한인분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갖고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남부의 거점 도시로서 올림픽을 치르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애틀란타시와 조지아주인데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2021년에 아시안계 여성 총격 사망 사건이었잖아요. 이때 그 미셸 강 후보님이 아주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 일을 계기로 정치, 사회적인 변화는 있었나요? 네, 이제 3월 16일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일어났던 일인데 세 군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8명의 희생자 중에 4분이 한인 여성이었고 2분이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사실 총격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특히 또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처음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 충격은 아마 전국적으로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3월 16일 그렇게 5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밤 사이에 카톡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미국 매체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뜨고 그래서 전날 밤에 비상대책회의가 연결이 돼서 우리 한인사회의 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비상 연락망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 3월 17일 아침에 8시 반에 비상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뿐만이 아니라 애틀랜타 지역에 사는 아시안 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그다음에 희생자 가족들을 어떻게 좀 서포트를 해주실 것인가, 그다음에 희생자분들의 그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좀 보호할 것인가 이런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아시안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시안 어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 회의를 주도를 했고요. 그 회의가 8시 반에 있었었는데, 그 하루를 거치면서 저한테 그 미국 매체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내셔널 미국 매체에서 전화가 와갖고 한인 사회의 이 반응이 리스폰스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워싱턴 DC나 뭐 이런 쪽에서 아틀란타로 그 기자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급박하게 내려와서 우리 한인 사회, 그다음에 아시안 사회에 이 총격 사건에 대한 그 반응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이럴 때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에 이제 그 단체장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상 연락망이 좀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계속 돌리고 그래서 저녁 때 회의를 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시안 증오 범죄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 저녁 시간에 한 7시 정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3월 18일 날 오전에 그 아틀란타로 다 내려온 그 미국 매체의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는 이것을 증오범죄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인들과 또 아시안인들과 아시안 비즈니스들, 또 스몰 비즈니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텍스페이어고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홈오너니까 그 지역에 뭐 주정부 또 로컬 정부에 텍스를 많이 내는 그 지역 경제 이바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경찰 그 페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경찰 순찰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시안인들이 증오 범죄의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고. 이제 하원 의원 후보에 걸맞게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때 아시안 헤이트 항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 이제 중국인들이 그 조직을 해가지고 저도 그때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지역에서 그 한인들 중심으로 그런 그 항의 집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예, 그리고 또 이스트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님과 학생들 중심으로 촛불 모임을 그때부터 해마다 하고 있어요. 3.16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지역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아시안 분들이 촛불 집회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아틀란타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2020년 팬데믹을 저희가 거쳤잖아요. 같이 거치면서 그 아시안 헤이시라는 그것에 굉장히 우리 피해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은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르신 분들 이렇게 뭐 밀치고 가든지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밀치든지 이런 그 증오범죄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 분들 마음속에 그런 분노라든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6 총궐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증폭이 돼서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무슨 꼭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이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계속 그냥 방치되면은 그야말로 이지 타깃이 돼서 일반 우리 같이 소기업 뭐 자영업을 하는 데에서도 뭐 손님들이 괜히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컴플레인을 괜히 더한다든가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 이유 없이 이지 타깃이 돼서 걔들이 무슨 분리를 더한다든가 뭐 이거는 누구한테 호소할 수 없는
아무리 무슨 바이든한테 호소한다고 바이든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이 필요한 거고 어느 지역, 어느 주, 어느 단위든지 이 정치인이 탄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미주 동포 전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오늘 방송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 질문은 이 참 누가 똑똑한 말 하고 좋은 제안을 하면은 누구누구를 국회로 보냅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국회 가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정치인의 길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유, 난 이것 때문에 글쎄 출마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하고 이렇게 혹시 주저하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요, 모든 그 활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뭐 가장 뭐 쉬운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 제가 활동했던 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는 이제 샅샅이 하고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음, 하나라도 있나 그런 것들을 음,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제 애들이 혹시 뭐 어떤 해가 끼치지 않을까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걱정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요. 어, 제가 이 정치 쪽에 그 캠페인 운동들을 2020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출마하시는 이 과정이나 또 어떤 뭐 중요한 일들이 있었나요? 조지아가 요즘 좀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아요. 2020년에 우리 상원의원이시죠? 연방 상원의원이신 거기 장, 투표를 두 번씩 네,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조지아의 법이 그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으로 투표를 가야 된다는 그런 예. 조지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11월 달에 선거를 했는데 50%를 넘지를 못해서 결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1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에는 또 한 번 더 결선 투표가 있었었죠. 그때도 연방 예, 그래서 상원의원님이셨는데, 연방 상원이 네,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느냐 맞아요. 못하느냐 막 네, 그래서 온 이목이 네. 네, 집중됐었죠. 50대 50 예, 그것을 확보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해서 이제 민주당이 한 표라도 더 가서 한 표가 더 있는 다수당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쥐고 있는 데가 사실 조지아였어요. 예, 2020년, 맞습니다. 2022년, 2022년에 네바다에도 그런 캐스팅 보트가 있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지아가 굉장히 미국 전체 매체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20년에는 한인 유권자 디렉터로 일을 했었었고, 또 2022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 워낙 상원의원님의 캠프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콜레지컬 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캠페인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먼 이게 그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결정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캠페인 같이 도와주실 때인가 보죠? 선거 캠페인. 맞아요. 이제 12월 달에 예, 저희가 보링을 하잖아요. 보통 뭐 예. 선거일이 12월 첫 주 화요일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어울리 보링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두 명이 제 딸 두 명이에요. 그래서 아, 예, 한 가족이구나, 세 분이. 네, 네네. 예. 저하고 제 딸 두 명이에요. 그래서 그 네. 여자 세 명이, 아시안 여자 세 명이 이렇게 쪼르륵 팻말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음, 그게 눈에 탁 띄었나 봐요. 그래서 그 좌나사프 그 캠페인 팀에 그 사진 찍는 전문 그 스태프 있잖아요. 그분이 그거 찍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그 다음 날에 인스타그램하고 그 트위터를 보니까 제 사진이 올라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음, 가서 보니까 사진이 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저희가 캡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예, 게다가 저희들이 그 아틀란테 소녀상에 잠깐 네네. 참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어섭 상원의원의 어머니가 이 한인 여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어, 네. 네, 그러니까 소녀상을 세울 때 잔아사프 상원위원회 어머니께서 그 소녀상 건립위원회 타스크포스의 한 메모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 한인 사회하고 잔아사프 그 선거팀하고 그 캠프하고 어떻게 연결점을 찾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부분이 사실 우리 한인분들한테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소녀상은 우리 한인분들한테 또 뭐랄까,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성분들한테는 코리아도 굉장히, 같죠. 네,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그 자나사프 어머니께서 그 소녀상을 세울 때 태스크포스의 임원으로 또 일을 하셨다는 그 부분을 연결점을 찾아서 제가 한인 디렉터로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우리 상원위원님을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미디어 릴레이션 일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 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군요. 자,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먼저 설명해 주세요. 1월 9일에 제가 출마 발표를 했었어요. 1월 9일에 출마 발표를 했는데, 여기 애틀랜타의 가장 큰 신문이 이제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그런 일간지거든요. 거기서 저를 이렇게 딱 뽑아서, 제 지역구가 이제 그 좀 핫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챌린저를 이제 포미더블 챌린저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한다, 그런 기사를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다른 분이 캡처를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네. 보시면은 Proud to be Asian이라는 그런 티셔츠를 제가 입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2021년에 그 아까 AJC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진을 찍었던 것을 어떻게 2021년 사진을 찾아서 2024년 1월 9일 날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네. 일단 당선이 되시면 주 정계 진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정계 진출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정계에서 인맥을 굉장히 또 많이 넓히시고 아무튼 그 이제 꿈을 펼치실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심부름 이게 뭐 서번트 시블 서번트 뭐 그런 그 역할을 하시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예 여러 계층의 여러 집단의 그 유권자들이나 유권자들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시민사회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고 또 뭐 각계각층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고 또 개인으로서 어떤 뭐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그 근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무튼 비전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요즘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DEI라고 해서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민, 그다음에 소수민족, 유색인종이 어떤 그 퍼블릭 팔러시나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그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는 아주 다양한 인종과 그 에스니시티라고 하잖아요. 민족도 다양한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들을 누구라도 빠지지 않고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고 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입법자잖아요.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입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은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또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주지사가 사인을 하면 그게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법은 조지아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제가 발의하고 또 이 상정을 하고 또 통과시키는 그런 법들이 조지아 분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는 거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주제 사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 웰빙이라는 거, 또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 또 평등, 형평성, 공정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법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은 지금 사실 2020년을 거치면서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금 하우징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틀란타나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택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뭐 한 5년에서 한 10년 내에 첫 집을 장만하는 것들이 저희 세대는 강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하면은 뭐 1981년부터 1990년대 후반 뭐 요 정도 나이대 분들을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들을 많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한테 애들이 또 셋이 있는 그런 엄마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또 집 페이먼이 전체 수입의 26%를 넘어가는 것은 좀 힘들다. 그런 그 버짓이라고 그러니까 뭐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 수입의 하우스 푸어, 26%, 하우스 네, 푸어입니다. 하우스 푸어.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 수입의 뭐 절반이 넘어가거나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 다른 데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집회만 나가는 게 한 26%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집값이 너무 이자율도 그렇고 집값도 자체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하우싱의 그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메리칸 드림은 우리 이민자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모든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오든지 어메리칸 드림을 성취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집을 산다는 거, 내 집을 가진다는 거,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거가 어메리칸 드림의 사실은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분들이 또 뭐 밀레니언이라 요즘 뭐 젠지라는 그런 제네레이션 G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 사는 것, 또 우리 그런 말을 요즘은 또 하우징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그러니까 저같은 이제 좀 나이 든 그런 세대들의 그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많이 어떤 자문 역할 같은 거 하셨는 것 같은데 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대중교통. 제가 그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균에 카운티라고 하거든요. 이제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입니다. 지금 인구가 한 100만이 넘었어요. 이제 뭐 어, 한국으로 하면 이제 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었기 거의 때문에 수완이 뭐 이런 데 다 있는 거죠? 네네, 수완이, 뭐, 둘루스, 예, 뭐, 한인분들 이쪽들이 많이 다, 사는데. 네, 예, 한인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사는데요. 근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죠. 왜냐면은 한국 같으면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여기는 뭐 거의 한 사람이 차 하나씩을 몰고 출퇴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은 많아지고 차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교통 문제는 필연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서 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공공버스를 좀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저의 능력 중에 하나이고요. 비례카운이 트랜짓 디벨롭먼트 플랜 커밋이라고 해서 그런 교통 개발, 교통 문제 해결, 그런 하는 커뮤니티 위원회에서도 또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요즘 워크포스 쇼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분의 좀 부족한 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안이나 이민자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인데 그것이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직원들이 좀 활동성을 좀 가지고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동을 쉽게 이동을 쉽게 해야 해서 인력 맞습니다. 문제도 네. 해결된다. 뭐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미국 생활에서는 차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특히 아틀란타는 차가 있어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다운이 됐고 뭐 타이어가 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차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일 못 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15불 받는데 뭐 가스비 들어가고 차 보험비 내야 되고 맞아요. 고장 나면 요즘 고쳐야 되고 이러면 또 보험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험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아, 네. 대중교통이 조금 발달이 돼야지 우리 이동성도 좀 확보를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교통 문제 또 그 집 문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틀란타의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관심도 제일 그렇군요. 많고 음. 고통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틀란타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사는 아리조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강 후보님께서 하우징 문제, 교통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인 할아버지들도 생각이 꼭 나요.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 소환이나 이쪽에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연장자분들. 예, 맞아요. 그분들이 막 생각나네요. 그래서 아, 우리 후보님의 의원이 꼭 네, 되셔가지고 네네네. 우리 샬롯 이런 데서도 그 이사 가신 분들도 계세요. 많이 좀 계십니다. 더 좋은 노년 생활을,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예, 아주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예. 대중교통이 진짜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요즘 독거노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음, 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맞아요. 라이드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로서리를 가려고 해도 누가 와야지 또 라이드를 해서 그로서리를 가실 수 예. 있으니까 그 대중교통이 조금만 발달되면 버스가 조금만 발달되면 어르신분들이 이동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죠. 예. 삶의 질이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좀 내가 말이 더 많네. 근데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오셨어요. 아니 그게 기자님. 아니라 요즘 들어 느끼는 게 미국은 참 연방정부, 주정부 뭐 이런 이게 높고 낮고가 아니고 굉장히 좀 평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같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절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뭐 선거 부정 이런 문제만 봐도 저 아리조나의 카운티에 누군가가 딱 걸고 넘어지면 뭐 문제가 되고 조지아의 뭐 빼니 윌리스가 뭐 딱 걸고 넘어지면 뭐 그 기라성 같은 애들이 줄줄이 엮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건 나쁜 일이지만 또 좋은 일로 생각하면은 그 주 하원이나 이런 데서 좋은 법을 세워서 뭔가가 잘 일어나면 다른 주로 쫙쫙 퍼져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연방의 법이 되고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가 없이 다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타주나 타 선거구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주 내에 한인 사회 전체는 공동 운명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무대로 하는 정치인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셸 강 후보님을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선거는 사실은 이제 캠페인을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말을 하는 게,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건데,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또 사실은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전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또 단련도 많이 돼 있고 훈련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아주 그 재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우리 젊은 분들을 하이어해서 좋은 캠페인 팀을 꾸리는 것이 제 디시전 메이커로서 할 일인데 뭐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응원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격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일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 편안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캠페인이 그 과정이 지역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배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캠페인에 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또 아주 긴 여정이잖아요. 몇 달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또 긴 여정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미국 전체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퍼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도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차세대 육성, 또 뭐 정치력 신장, 차세대의 정계 진출을 도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또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또 이제 애들이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우리 2세, 3세 한들을 어떻게 하면 또 정계로 진출을 하고 또 공직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까 이 밑거름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인턴으로 또 해주시면 또 그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팔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리서치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것들이 저희 캠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셸강 후보님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